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뉴욕 증시는 엇갈린 경제 지표와 연준의 신중한 태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뒤섞이면서 혼조세가 조금씩 보이는 모양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C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보다 높았지만 노동 지표가 강세로 나왔고 저번에 나왔던 GDP 지표 자체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시장은 조금 더 어닝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섹터별로 조금 더 다르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빅 위크인 만큼 이슈도 정말 많습니다. 오늘 꼭 짚어야 할 뉴스와 이슈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실업수당 청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업수당 청건수가 나왔고요. 동시에 고용비용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PC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또 악화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PC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관세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안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일단 상무부에 따르면 현재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표인 PC 물가지수가 현재 2.8%가량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2.7%를 웃도는 그런 PC 물가지수가 나왔고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포함한 헤드라인 PC 가격지수 역시 2.6%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2.5%보다 높게 나왔고 5월에 2.4%보다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실질적으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역시 헤드라인 PC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올해 4분기에 근원 PC가 3.2%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골드만삭스 역시 2025년 전체 헤드라인 PC가 3.3%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사실상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기 시작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월 물가 상승은 가정용 가구, 스포츠 장비, 의류 등 수입품 가격이 주도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추가적으로 발표될 지표로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와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그리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어저께 나왔던 FOMC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예상을 했지만 보다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면서 9월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연준의 FOMC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사이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9대 2의 표결로 이루어졌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월러 이사와 미셸 보우만 이사가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명 이상의 연준 이사가 금리 결정에 반대한 것은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연준 내부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보여주는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이어지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에 전반적으로 가격을 크게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OMC 성명서는 경제 상황의 현재 평가를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상반기 중 완만해졌다라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표현을 하향 조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상반기 성장률이 1.2%로 작년에 2.5%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일부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이것들을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쨌건 언젠가는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실업률보다 목표에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강조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목도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시장들은 조금 더 매파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저께 기준으로 주가를 상당 부분 반납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질서 구축을 목표로 금요일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연쇄적인 관세 조치와 무역 협상 내용을 전격 발표를 했는데 한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웃 국가인 일본과 동일한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는 자동차 품목이 포함되며 에너지 및 조선업을 포함한 미국 투자용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기금 조정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가 미국으로 귀속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태국과 캄보디아에는
월요일 휴전에 합의한 이후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대만과는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협정 초안이 작성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다 말레이시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날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해들었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구리에 대한 새로운 관세 규정도 어저께 기준으로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가장 널리 거래되는 형태의 구리를 50% 관세에서 제외하면서 뉴욕 구리 가격이 기록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8월 1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나왔는데 더 많은 소식들이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판 공시 CAC가 엔비디아의 H20 인공지능 칩에 심각한 안보 취약점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회사 임원들과 관계자들을 소환을 했는데요. CAC는 성명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되는 첨단 칩에 추적 기능을 설치해야 된다는 미국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CAC는 엔비디아 측의 잠재적인 위험을 설명하고 관련 문서를 제출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조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 관료들이 조금 더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안에서 관세 휴전을 연장하며 상호 신뢰를 심화시켰다라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특히 젠스왕 CEO가 이미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의 AI 기술력을 극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H20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막 해제하며 중국과 유화 제스처를 보인 직후라 그 배경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미 젠스왕 CEO가 방중 당시 자사 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환이 나온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배경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서 중국이 기술 자립을 가속하기 위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 유튜버 유산남이었습니다.